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, 이 유한양행의 이번 아스코를 앞두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이 투자자님이라면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가 과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, 이 국제학술지에서 이제 레이저 201 임상 1차 치료 결과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, 이 내용을 오늘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, 유한양의 앞으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.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번에 이제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인 이 레이저티닙에 대해서 현재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존스앤존슨이 비소세포암 치료제 이 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을 현재 미국 FDA에 우선심사 신청권을 넣었는데,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온다? 바로 6월 8일부터 20일을 예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료가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과 기대감은 더욱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나오게 될 시 어떤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되냐? 바로 4분기 내에서 2025년 초에 미국 시장을 출시한다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. 이 부분과 그리고 최초의 국산 항암신약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이게 HLB가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, 이 HLB가 안 된다면 이제 최초고, 만약에 된다 하면 이제 두 번째다라고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유한양행의 이런 기술력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. 이제 국제학술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.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런캔서, 이제 폐암을 주제로 한 이 4월 호에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최전선 치료제인 이 레이저티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레이저 201 임상은 이제 한국인 환자 43명을 좀 대상으로 1차 치료제 이 랭라자를 투여한 다음에 이 안정성과 이 생존율에 있어서 확인을 좀 초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난 11월에 이제 대한암학회 KCA와 그리고 최근에 뭐가 열렸죠? 바로 이 AACR이 열렸죠. 여기서 여기서 개최된 이 포스터 발표를 중심으로 이번 논문에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실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좀 읽어보니까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이제 투여한 결과를 좀 발표한 집계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게 ORR 보이시죠? 이게 객관적 반응률인데 여기서 70%가 나왔고, 또 그 다음 CR을 봤을 때 이제 14%, 그리고 이 BP를 봤을 때 이제 56%. 이 수치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. 이제 기존과 대비를 해서 이제 DCR이 이제 질병 통제율인데 여기서도 이제 86%, 그리고 DOR이 이제 반응 지속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중앙을 집계로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측정한 결과인데 이 부분도 23.5개월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무엇보다 이 MPFS, 이제 PFS가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중 이제 중앙값인데 이제 이 달로 좀 중심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월마다 이제 달 중심으로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도 24.6개월로 이제 95%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성능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상세하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보면 이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OS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, 보시는 것처럼 이 12개월 82, 그리고 24개월 79, 그리고 36개월 66, 그리고 42개월 59%, 54개월 55%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데이터 우리가 읽지도 못하고 좀 설명도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?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바로 1차 치료에 대한 임상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. 이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
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선보이는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OS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제 OS 부분에서 이 장점이 크게 두각이 됐습니다. 다만 이 전체 생존율이 55%를 넘게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. 55%. 그래서 이제 OS 중앙각을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OS 부문에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보시는 거 장기 생존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 달로 측정을 해봤을 때 이 평균값을 추정할 수가 없다. 그만큼 성능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로 인해서 죄송합니다. 추적 관찰을 진행하는 동안 이 기간을 설정해서 이 OS를 다시 구분할 예정이고, 다만 이 3년 생존율을 우리가 아까 봤었죠. 여기 66개월을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서는 연구 설계가 달라서 이 부분은 좀 연구 설계가 달라서 이 직접적인 비교를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이번 삼상을 통해서 이 타그리소라는 제품이 또 있어요. 이제 제품 이름이 오시머 티닙인데 이 오시머 티닙보다 이 3전 생존율이 54%보다 12%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거죠. 즉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효능을 가능성을 입증을 완료했다. 우리 약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. 그럼 여기서 과연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냐? 그럼 부작용에 대한 이슈도 없었습니다. 사망으로 이어진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효는 굉장히 뛰어나고 FDA 승인 가능성 어느 정도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1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차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이 리브리반트와 함께한 이 병역요법에 대해서 기존 약하고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데요. 그래서 이 다음 영상도 유한양의 이런 뛰어난 기술력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죠. 우리가 앞으로 이 투자 포인트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, 제가 이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근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 자체는 어느 정도 크게 입증이 됐다.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1차로 볼 수가 있고, 두 번째로는 뭐냐. 작년 ESMO에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우선 심사 신청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래서 현재 이 기대감이 현재 주가로 상승하고 있죠.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 여기에 대한 발표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.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OS 중앙값을 데이터를 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주가가 더 큰 상승 아니면 좀 데이터가 좋지 않다면 또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, 바로 FDA 우선 심사에서 이 승인 심사에서 승인될 경우 예정된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가 있고, 향후 이 로열티와 함께 이 팬더멘탈 구조적 성장 기대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스코텍하고 이제 함께 한 건데, 이제 오스코텍이 4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6 비율로 이제 로열티를 받습니다. 근데 존슨의 이 자회사인 얀센한테 가고, 얀센이 이제 유한양행한테 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한테 가는데,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자체가 현재 이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 과연 어떤 발표를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슈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고, 우리가 그런 차트를 함께 보실게요. 현재 주가를 보시면 이 AACR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. 그럼 최근에 주가가 왜 과연 떨어졌을까?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진 요인도 있고, 또 유한 양행이 올해 첫 시장은 좀 미약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줬어요. 그럼 왜 미약한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도 함께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. 유한양행이 이번 1분기 실적이 하회할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이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 사업부의 이 수주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이 수주 물량이 좀 널리 퍼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
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실적 하회할 거다라고 이슈가 터지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주가가 오르는 이유 과연 어떤 부분에 있을까? 바로 이 아스코의 제목이 죄송합니다. 초록 제목에 내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한양행 제가 봤을 때 이번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워도 실적이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유한양행이 안티프라민, 이제 소염진통제가 좀 최근에 인기를 크게 얻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손흥민 파스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파스 자체가 91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. 또 손흥민 하면 이제 흥민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또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실적이 정말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저는 유한양행 실적 부분보다는 이번에는 이 레이저 티님 이 신약으로 좀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스코에서 좀 좋은 소식을 말해준다 하면 좀 더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좀 더 큰 흐름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, 이 무엇보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실망 매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모습에 있어서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었던, 그리고 최근 과거에 또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, 현재 이 구간에서는 물량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수급 현황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개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연기군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. 이 수급 부문도 어떻게 어디서도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구간에서 구름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돌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, 여기 구름대를 만약에 벗어나게 될 경우 여기에 있어서 좀 이 리스크 관리 부분과 또 이 구름대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갔을 때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라인, 지지 라인이 돼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디까지나 이 차트를 보는 눈은 개인마다 다르고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